여러분, 자녀 결혼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말투, 행동, 가치관. 모든 게 우리 가족과 안 맞더라고요. 2년간 반대했지만 결국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됐어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 담을 쌓게 되고 가족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명절에도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됐죠. 과연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현숙입니다. 남편은 중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했고 저는 20년간 은행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은 작년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민수는 올해 32이에요. 대기업에 다니고 성격도 착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그 여자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연은 바로 며느리. 아니, 이제는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와의 2년간의 전쟁 이야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3년 전 가을,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만나는 날, 아들과 함께 온 여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34이라고 했는데 20살 초반처럼 꾸미고 왔더라고요. 머리는 연한 갈색으로 염색하고 화장도 너무 진하게.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 보이려고 애쓰는 느낌이었어요. 옷도 좀 그랬어요. 첫 만남인데 미니스커트에 짧은 상의를 입고 와서 시선이 어디 둘 곳을 모르겠더라고요. 인사도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했는데 뭔가 격식이 없다고 해야 하나.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또래 친구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말하는 방식도 좀 그랬어요. 민수 씨 어머님 정말 궁금했는데 드디어 뵙네요. 민수 씨가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하셔서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존댓말은 쓰지만 뭔가 어른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느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무 친근하게 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 눈빛 교환했어요.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날 식사하는 내내 불편했어요. 이지연이라는 그 여자는 계속 아들한테만 말을 걸고 저희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 아들을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고 했더니 프리랜서라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도 한다고 했어요. 인플루언서? 그게 직업이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은 그런 것도 직업이라고 생각보다 돈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SNS에 사진 올리는 게 직업이라니. 더 물어보니 이지연은 아들보다 2살 많은 34이었어요. 이혼한 경력도 있더라고요. 전 남편과 2년 살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어요. 가족 관계도 복잡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 혼자 키웠대요.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학력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어요. 대학은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4대째 교육자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교사셨고 시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남편도 교사고 저도 대학 나와서 은행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고졸의 이혼 경력에 직업도 불분명한 여자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엄마가 보기에는 그 여자가 너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더니 아들이 뭐가 안 맞냐고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수야, 너는 대기업 다니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고등학교만 나온 여자와 결혼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니 했더니 아들이 요즘 세상에 학력이 뭐가 중요하냐고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좋다고? 첫 만남에서 어른 앞에서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는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봤다고 지연이는 진짜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얘기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몇 주 후 이지연과 단둘이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아들이 회사 일로 급하게 나가게 돼서 저랑 이지연이 혼자 남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수 씨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시면 곤란해요. 민수 씨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지연 씨, 우리 민수와 당신은 너무 안 맞아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했더니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중요해요? 저는 민수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민수 씨도 저를 사랑하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했더니 현실적인 문제요? 돈 얘기세요? 저도 나름대로 벌어요. 그리고 민수 씨 월급도 좋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지연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 아시죠? 그때 시어머니도 어머니랑 똑같았어요. 학력 타령, 집안 타령.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저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똑같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지연이 뭘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저한테 차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물어보길래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현실적인 얘기 좀 했지 했더니 엄마,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울었다고요? 그때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울었다는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그 여자를 무시했다고 그래라고 했더니 엄마, 그 여자라고 하지 마. 지연이는 내 여자친구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했더니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그만해줘. 나는 지연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부터는 아들이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이지연 집에서 주로 지내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도 이지연이랑만 시간을 보내고 가족 모임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태도가 달라지니까 친척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언니, 민수가 요즘 왜 그래? 가족 모임에도 안 나오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상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한다고. 신우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이혼 경력에 고졸이라고? 그럼 안 되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형님도 아들을 불러서 얘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친정 어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니? 민수가 정신이 나갔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지인들한테도 상황을 털어놨어요. 다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현수가, 그런 여자는 절대 안 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요즘 젊은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는 건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제 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들만 모를까요? 6개월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 이지연과 동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이제 지연이랑 함께 살기로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한다고라고 했더니 일단 동거부터 하고 나중에 결혼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라. 결혼도 안 하고 동거가 뭔 소리야 라고 했더니 아빠, 요즘 세상에 동거가 뭐가 이상해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아들을 혼내고 저는 울고 결국 아들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이해 못해주시면 할 수 없다면서.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했더니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아들을 홀린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박 선생 아들이 이상한 여자랑 살림 차렸다더라. 그 여자가 나이도 많고 이혼했던 여자라던데 박 선생네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그랬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이런 소문에 휩싸일 줄 몰랐어요. 남편도 학교에서 동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민수 얘기뿐이었어요. 민수가 언제까지 그 여자랑 살 거니?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하고 속상했어요. 아들이 나간 후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으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2달.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더 멀어져 갔어요. 가끔 연락하긴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라고 물어보길래 민수야, 언제 집에 들어올 거니라고 했더니 엄마가 지연이를 인정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조건부였어요. 이지연을 인정하면 집에 들어오겠다는 식이었어요. 남편은 아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놈은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여러 번 아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지연 집 앞에 가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지연이한테 사과하고 인정해주시면 만나겠다고 했어요. 사과라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1년 반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전화로 결혼한다고 통보한 거예요. 엄마, 나 다음 달에 지연이랑 결혼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부모 허락도 없이 결혼한다고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반대하실 거 뻔하니까 그냥 하기로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간단하게 할 거야. 친구들만 부르고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축복해 주시면 오시고 아니면 말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들이 저희 없이 결혼한다니. 평생 꿈꿔왔던 아들 결혼식에 참석도 못한다니. 친척들한테 소식이 알려지자 모두들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부모가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너무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와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아들이 결혼한 후 더 이상해졌어요. 연락도 거의 안 됐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가끔 안부 전화할 때도 이지연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길래 민수야, 명절에는 집에 와야지 했더니 글쎄 지연이가 친정에 가자고 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왔는데 이제는 이지연 부모 쪽만 챙기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저희 집 주소를 바꿨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저희 집이었는데 이지연이랑 사는 곳으로 옮겼더라고요. 정말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으려는 것 같았어요. 결혼 1년 후 더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이지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엄마, 지연이가 임신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이냐고 했더니 응, 5개월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기쁘면서도 복잡했어요. 손자는 보고 싶은데 며느리는 싫고. 민수야, 그럼 이제 집에 좀 와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엄마가 지연이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면 또 조건부였어요. 몇 달 후 손자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사진을 보내주긴 했는데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이지연이 시어머니는 만나기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손자 100일, 돌잔치도 못 갔어요. 정말 서러웠어요. 지금 아들과 결혼한 지 2년이 됐어요.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아들이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명절, 제사, 가족 모임. 모든 걸 이지연 편에서만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생겼어요. 이지연이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은 늘어났어요. 아들 혼자 벌어서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지연의 친정 간섭도 심해요. 이지연 어머니가 아들 집에 자주 와서 지내면서 온갖 간섭을 한다고 해요.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성격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밝고 긍정적이었는데 요즘은 피곤해 보이고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손자 교육 문제도 벌써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지연은 손자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아들은 좀 더 집에서 키우고 싶어 한다고 해요.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절친한 친구가 조언을 해줬어요. 현수가 이제 그만 포기해. 아들이 선택한 거잖아.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손자라도 보려면 며느리랑 화해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양보를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먼저 양보를 해야 하나요? 이지연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도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정말 외로워요.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만 해요. 그것도 5분 정도로 짧게 끝나요. 손자는 사진으로만 봐요. 벌써 돌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명절 때는 집에 저희 부부만 있어요. 딸은 시댁에 가야 하고 아들은 이지연 쪽으로만 가니까요. 친척들 모임에서도 민망해요. 모두들 손자 자랑을 하는데 저만 할 말이 없어요. 남편은 아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아예 얘기도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지연의 본성을 알게 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제 주변에도 비슷한 경우가 몇 있어요. 이웃집 아들도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역시 부모 걱정이 맞았던 거죠.
친구 아들은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아내가 일을 안 하면서 계속 돈만 달라고 한다고 해요.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에만 가겠다고 해서 아들도 따라가 버리니까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됐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부모의 걱정과 반대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너무 심하게 반대한 건 아닌가 후회도 돼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이지연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이라도 손자를 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제 판단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로서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지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부모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들을 부모와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알게 된 이지연의 행동들을 보면 제 걱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들 월급을 전부 본인이 관리하고 있어요. 아들이 용돈도 제대로 못 쓴다고 해요. 친정 어머니를 자주 집에 불러서 지내게 하고 있어요. 아들이 불편해해도 상관없이요. 아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는데 지금은 거의 못 만난다고 해요. 아들이 저희에게 연락하는 것도 눈치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손자 교육에 대해서도 아들 의견은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지연이 아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아들이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예요. 손자도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자라게 되는 거고요. 가족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이지연이 혹시 다시 이혼을 한다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부모를 찾아올까요? 손자가 크면서 아빠 쪽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할 텐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요. 얼마 전에 상담센터에 가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봤어요. 상담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상황이라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지연이 먼저 변하지 않는 이상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인터넷 카페에서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을 만났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10년째 아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손자 손녀를 한 번도 못 봤다고 해요. 며느리가 절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상황이 그래도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아들과는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제 상황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제가 먼저 양보하고 이지연을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서 중재해줄 사람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적당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손자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지연이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저 편에 서주더라고요. 현수가 내 말이 맞아. 그런 며느리는 정말 안 돼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시거든요. 하지만 일부 친구들은 다른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 우리 때와는 달라.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의 소중함, 부모에 대한 예의, 이런 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나간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녀 결혼 문제로 고민인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정답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손자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해 주실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